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이 동영상은 원래 새로 입학하는 울산의대 학생들의 교양 강좌로 기획을 했었는데 새로 사회의 첫걸음을 내딛는 대학 새내기들에게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겹고 힘든 수험 생활을 견뎌내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꽉 짜여진 수업과 학원 일정에 이리저리 치여 지낼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지난 시절을 생각해보면 분명 보석같이 소중했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고3 생활을 그리고 1년의 재수기간을 겪는 동안 먼저 대학에 입학한 고등학교 동기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꿋꿋이 제 목표를 이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큰 축하를, 그리고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하며 다시 힘든 여정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는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제가 그동안 읽어서 좋았던 책들 중에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처음 접하던 혹은 예전에 읽었더라도 한 번 더 의미를 되새기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동영상을 위해 다시 책을 읽었는데 그 시절에 미처 몰랐던 많은 점들을 깨닫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너무 유명한 책이죠. 유벌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학문을 공부하고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그건 우리 인류와 관련된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류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문명을 이루었고 그 바탕이 되는 사상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오늘날의 모습을 갖출 때까지 변화에 대해서 한 번쯤 조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인지혁명, 농업혁명, 인류의 통합, 과학혁명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5만 년 전 지구상에 등장한 호모사피엔스가 8만 년 만에 다른 인류를 멸종시키고 지구의 최상위층에 등극한 이후로 현재까지의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등 상당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 책을 요약해 볼까요? 유일한 인류가 된 사피엔스는 12,000년 전부터 수렵 채집 생활에서 벗어나 소, 닭, 돼지 등의 동물을 가축화했고 작물 재배를 위해 정착 생활을 시작했죠. 1만 년 전 시작된 농업혁명 덕분에 인구는 폭발적인 증가를 했지만 오히려 남는 농산물을 차지한 지배자와 엘리트들이 출현하면서 소수의 지배계급과 다수의 피지배계급의 사회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지배계급은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다스리기 위해 신화와 종교라는 허구를 만들어내었고 사회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규칙과 법을 만들어냅니다. 이후 교통수단의 발달로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교류하고 결합하면서 복잡한 문명을 만들어갔고 세계의 보편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강력한 도구인 정치, 화폐, 그리고 종교의 힘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이후 약 200년 전 스티븐스의 증기기관을 필두로 산업혁명이 시작하면서 오늘날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과학 수준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죠. 그 부작용으로 환경 파괴와 지구상의 동식물의 멸종으로 인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으며 우리 모두 매일매일 정신없이 바쁜 시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자본주의와 개인화로 인한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의 붕괴 혹은 1인 가정의 증가 역시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과 의학 덕택에 누구나 부자로 살 수는 없지만 누구나 죽음은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대명제 역시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또한 생명공학, 사이보그, 인공지능의 연구로 인해 평등한 인간상이 붕괴되고 인간의 의식과 정체성의 근본적인 변형을 초래하는 비극적인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수 있다고 책의 말미에서 저자는 경고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 책의 방대한 내용을 수박 겉핥기만도 못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책의 첫 페이지부터 읽어나갈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이 책이 마음에 들었다면 다음에 읽어볼 책은 제러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를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읽었으면 하는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저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하루하루 굶주림과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공포에 처했던 당시 비참한 상황을 담담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단순히 수용소의 참상을 고발하는 책이 아닙니다. 원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 인간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인간 깊숙한 내면을 통찰한 기록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저에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문장을 고르겠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니체가 한 말이죠. 저자는 혹독한 수용소 생활을 통해 자칫 인간성이 소멸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무수히 노출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와중에서도 인간이 가진 마지막 진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미래의 기대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죠. 수용소의 수감자들은 언젠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고된 중노동과 굶주림을 버텼습니다. 이 책을 읽을 대학 새내기 사회초년생인 여러분들도 미래를 꿈꾸기 바랍니다. 꿈은 절대 허황돼서도 안 되지만 너무 소박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시련들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시험하려고 덤빌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의 시험들을 하나하나 통과해서 묵묵히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해드리는 책은 아마도 다들 읽어보셨을 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인생의 좌우명을 삼은 구절이 들어있는 책이라서 소개해드립니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너무 멋진 말입니다. 저에게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이 문장에 충격을 받고 이후로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정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틀에 박힌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치기의 직업을 선택한 산티아고가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난 표식을 보고 자신의 신화를 찾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힘든 여정을 시작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마침내 신화를 이루게 되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그 과정 중에 저는 크리스탈 상인과의 대화가 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산티아고가 사기를 당해 가진 돈을 다 잃고 장사가 잘 안 되는 크리스탈 상인의 가게에서 일을 시작해서 가게를 번창하게 만들고 결국 돈을 모아 다시 자신의 신화를 이루기 위해 떠나기 전날 둘은 대화를 나눕니다. 산티아고는 상인은 꿈이 없는 줄로 알았지만 크리스탈 상인 역시 오랜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슬람교 신자라면 누구든지 일생 한 번은 가야 하는 메카 순례죠. 그런데 상인은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면 더 이상 꿈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단지 꿈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신화를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인지 단지 꿈으로만 간직하며 살아가는데 버팀목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를 말이죠. 어려운 선택이긴 합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특히 미래를 살아나갈 여러분들은 꿈을 간직하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하루하루를 온 힘을 다해 살아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하는 책 3권이 주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피엔스에서 우리 인간과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죽음의 수용소에서 미래의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자유의지를, 그리고 연금술사에서 자신의 신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술사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맞춘 버전으로 읽어드리면서 저의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맡은 임무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